자, 문제 2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연면적 500의 신축 건물 전체를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열결한 것은, 이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 실전 가가지고 용도 변경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용도 변경 문제는 반드시 나오면 자식이 덤비지 말고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순서를 다 쓰지 않는 이상 시간에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 전문 연교, 연교, 건축기, 자동차 관련, 얘가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어, 교육복지, 근생, 주거업무, 기타. 자동차 관련은 딱 한 라인 있죠.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공장. 공장과 유사한 거 뭐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운수도 있고, 위험물, 또 자원순환 관련, 또 묘지 관련, 그리고 장례식장. 전기통신에는 발전이 있고 통신이 있고, 문화집회 사람이 많이 모는 관광휴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도 있고, 여기는 위락도 있고, 이 관광휴게인데, 문화집회네. 문화집회 직급 빠졌네. 영업에는 장사하니까 판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숙박, 그리고 이종의 다중생활시설. 교육복지는 교육연구, 교육 그러면 수련, 복지는 노유자하고 의료. 이게 하면 1종, 2종인데 2종에서 다중은 빼라 1이 갔으니까.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그리고 교정, 군사. 기타에는 동식물. 써놓고 이제 시작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억해가지고 문제가 전체를 신고 없이, 신축 건물 전체를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자, 일반 음식점을 동물병으로 가게 되면 일반 음식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동물병원도 여기 있죠. 이러고 가는 이러고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 신고 없이 니은 암만 실수했다는 때 암만은 뭡니까? 2종이죠. 다중주택은 단종이죠. 이러고 내려갔으니까 이는 뭡니까? 니은은 신고. 그러니까 기억은 허용, 니은은 신고. 디귿 일반 업무를 취급하면, 일반 업무는 주거 업무죠. 치과 병원, 병원은 뭡니까? 병원은 의료죠. 병원이 의원이요, 병원이요. 병원은 의료, 병원은 의료. 쭉 올라가서 뭡니까? 디귿 같은 것도 그러면 허가입니다, 허가. 그럼 문제가 신축 건물 전체를, 원래 이거 문제 나올 때 이거 기출 문제인데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나는 거. 원래는 분명히 이러고 나온 것 같은데 23번에 답이 1번이죠. 말이 빠졌어요, 보면은. 수정합시다. 건축법령상 연면적 500의 신축 건물 전체를 허가가 빠졌어요, 허가가. 이거 문제 나올 때 허가 신고 없이 이러고 나왔는데 허가가 빠졌네, 뭐니까.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바르게 연결한 거, 그러면 기억이죠. 기억은 그냥 허용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요? 신고, 디귿은 허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1분 내 풀겠냐 이런 얘기요. 다 써야만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용도 변경 문제는 나오긴 반드시 나오는데 일단은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해야 돼. 다른 거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용도 변경 반드시 풀어야 돼요. 시간 내에 푼다는 게 용도 변경이 약간 어렵습니다. 24번입니다. 용도 변경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특자시, 특자조, 시, 군, 구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제일 먼저 얘기 나오죠.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자시, 특자조, 시, 군격에 용도 변경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2번 동일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지라도, 동일시설군 뭐를 뜻해요? 동일시설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좌우상호 동일시설입니다. 동일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생시설 사용간의 용도 변경은 특자지, 특자조, 시군격의 건축물 대장, 기재장 변경 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알아야죠. 같은 시설구이면 건축물 대장, 기재장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동일, 호, 상호, 간. 1종 근생, 2종 근생, 근생, 상호간.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도 O. 3번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 또 군 정도 나오면 좋죠. 이렇게 영업시설군은 문화집회시설군 이루 같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네? 허가나 신고 요하지 않는다. 틀렸네. 4번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 받음 획기가 100 이상이면 100 뭐라고요? 104. 허가 신고 104. 104 5설은 기본이고 104 앞에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5번 허가 대상 용도 변경 부분의 받아들이기 500 이상이면 건축물 설계 5설이죠. 허가 500 이상이면 건축물 설계 연결 잘해야 돼요. 104 5설인데 100 앞에는 허가 신고고 5설 앞에는 허가입니다. 허가. 틀린 것은 3번이고 2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원순환 관련을 묘지 관련한다. 자, 자원순환 관련. 자원순환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묘지 관련. 여기 있네. 바로 옆으로 갔네. 이렇게. 그랬을 때는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령 변경 신청해야 된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관할 구청장. 특별시장 그러면 안 되고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령 변경 신청해야 된다. 1번은 오래. 2번 발전시설을 공장 변경. 발전적인데 발전. 전기통신 발전 공장이 여기인데 올라갑니다. 뭡니까? 허가는 허가. 누구한테 허가? 특별시장이 아니고 관할구청장. 그때는 관할구청장 그래야 돼. 3번 운동을 수련으로. 운동 여기 있네. 수련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네. 내려갔네요. 신고네요. 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다. 4번 숙박을 정교로 변경한다. 숙박은 여기 있고 정교는 위로 있네. 올라갔네.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관할구청장에게 허가받는다. 신고가 아니고 특별시장도 아니고. 5번 업무를 교육용도. 업무 주거 업무의 업무 교육용구 여기 있네. 쭉 올라갔네. 허가받네. 허가. 그러면은 특별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령 변경 신청 이게 아니죠. 특별시장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뭐 한다? 허가 받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 대장 기재령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허가 신고 대상이면 건축물 대장 기재장 변경 신청 안 합니다. 26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절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업무를 판매로 간다. 업무는 어디 있나요? 업무 주거 업무. 판매는 영업 위로 한참 올라갔네. 이거 판매니까 쭉 올라갔으니까 1번은 허가네.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는 1번. 이렇게 1번에 나오면 좋은데 4번, 5번쯤 나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2번 숙박을 일종근생. 숙박은 장사니까 영업 일종근생. 내려갔으니까 신고. 3번 장례식장을 정교시설. 장례식장 여기 있고 정교 모이는 거 내려갔으니까 신고. 4번 수련을 공동주택. 수련은 교육이죠. 교육. 수련 공동주택은 주거 업무니까 내려갔으니까 신고네. 5번 공장을 관광하게. 공장 여기 있고 관광하게 많이 모이는 거 내려갔으니까 신고. 27번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운수를 발전으로. 운수 그러면 운수는 얘하고 비슷한 거죠. 공제 비슷한 거. 운수를 발전 내려갔다. 얘는 신고다. 2번 정교를 의료. 정교 많이 모이는 거, 사람 모이는 거 정교. 의료는 복지 내려갔으니까 신고. 3번 운동을 수련. 운동은 영업이죠. 운동 영업. 수련은 교육입니다. 교육 내려갔으니까 신고. 4번 교육연구를 업무. 교육연구는 교육이죠. 교육연구 교육을 갖다가 교육 갖다 뭐 했다고요? 업무 주거 업무 쭉 내려갔으니까 신고. 5번 일종근생을 이종근생 중 다중. 일종근생을 여기 있네. 이종근생 다중 1이 갔네. 1이 쭉 올라갔으니까 얘만 어쩝니까? 허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해야 됩니다. 써놓고 해야 되니까. 용도 변경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 더 이상은 없어요. 문제는 100% 풀어요. 100% 푸는데 이게 1분 내에 풀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반드시 풀어야 돼. 반드시.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29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바닥면적 900인 운수를 판매로 용도 변경한다. 바닥면적 900인 무엇을? 운수를 갖다가 운수를 뭐로 간다? 판매로 간다. 자, 운수가 판매로 가면 먼저 어디 있습니까? 운수는 여기 있고 판매는 여기 있고 한참 내려갔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신고한다라는 걸 알고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판매 시설 건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 변경 가능하다. 운수가 판매를 바뀌려면 변경 후 용도에 뭐에 맞아야 돼요?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겨. 변경 후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된다. 1번은 5고 2번 특별시장에게 용도 변경 신고합니까? 누가 한다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틀렸고 용도 변경하기 전에 건축사 설계 작성 요하지 않는다. 면적이 얼마인데요? 면적은 900이지만 이게 뭐니까? 신고니까 설계를 하려면 허가 대상 500 이상일 때 설계입니다. 신고 대상이니까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4번 용도 변경 후 사용승인 규정 준용한다. 104 아닙니까?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무조건 해야 되고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일정 할 필요 있다 없다? 허가 신고 사항이면 기재사항 변경 일정 안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30번 지하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된다. 제외 2번 지하층의 바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해 제외요. 뭐라고 배웠어요? 연, 포, 용, 체 헷갈리지 말라고 연포탕 안 했으면 연포탕 연면적에 포함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 연포, 용, 제외 맞죠? 3번 건축주는 대리인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건축할 때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에 섞지 말고 지하층 설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4번 지하층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말이 빠졌네.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엉터리고 5번 지하층은 바닥부터 지표면 높이가 다르면 높이가 다른 경우는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해라 이런 얘기. 옳은 것은 2번이고 31번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를 한번 냈던데 해당 층 높이가 3m, 평균 높이가 2m.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이 지하층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2번 층 높이가 4m고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m 이상이 되니까 미만이면 X. 3번 층 높이가 3m고 최저 높이가 2m면 이런 거 판단해야죠. 층 높이가 이게 지금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고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고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고 봅시다. 층 높이는 바닥 윗면에서 윗면까지요. 이게 뭡니까? 층고입니다. 층고. 층 높이 몇 m고? 4m로. 4m고 최저 높이가 2m면 자 여기서까지 딱 했을 때 반이 2m인데 이쯤 반 되겠죠? 반? 여기가 우리가 2m 생각합시다. 그러면 최저 높이가 2m다 그러면 지표면이 반드시 가는 지표면이 이런 식으로 좀 가거든요. 지표면 이로 갔으니까 봐봐요. 최저 높이가 2m면 최고는 더 높을 거 아닙니까? 평균 높이는 2m보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더 올라가죠. 당연히 지하층이죠.
4번 해당 층 높이가 3m인데 최저 높이가 2m면 이게 몇 m인데 3m인데 2m면 당연히 2분의 1 더 들어가고 5번 층 높이가 3m인데 평균 높이가 1.5 이상이면 딱 거기서부터 지하층이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은 지하층 안 돼요. 32번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할 경우는 건축법상 건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의 전 규정을 배제한다. 건축법에 간단하게 건축법을 적용 안 하니까 뭐 전이고 뭐 관계없이 그냥 건축법을 배제하는 게 뭐 있더라고요? 건축법 안 쓴다. 뭐 있더라고요? 문, 철, 고, 커는 건축법 모든 거 다 안 쓴다. 건축법 모든 거 안 쓴다. 그러니까 철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할 때는 건폐율이든가 말든가 용적이든가 말든가 차후지가 뭐 안 쓴다니까? 건축법을 안 쓴다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5죠. 두 번째 고속도로 통행로 진수를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적용된다. 건축법에 있는 모든 것 다 안 쓴다. 문철 고커는 간단히 건축법 안 쓴다니까 얘도 5.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지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적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봐요. 판단 잘해야 돼요. 4개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을 4개로 쪼개면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합니까? 도, 관, 농, 자.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왜 지정한다고요? 도, 관, 농자면 도시는 뭡니까? 개발이죠. 개발. 도시는 개발 목적인 크게 말해서 도시는 전부 다 개발 목적인 지역이니까 건축법에 전부 씁니다. 전부. 그러면 이제 관농자는 원래는 관농자가 뭡니까? 보저인데 개발? 지구단위. 이런 데서 개발하면 뭐가 들어가요? 지구단위. 이런 데서 개발하면 지구단위. 이런 데 개발하면 지구단위 들어가요. 지구단위가 들어간다 해서 관농자에서 지구단위가 있으면 그걸 뭐 한다고? 개발한다. 개발. 두 번째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면 행정구역이 동읍이요. 동읍.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 동이 시에 있어요? 군에 있어요? 동이 시에 있어요? 군에 있어요? 시에 있죠, 시에. 그러면 읍은 어디에 있어요? 읍은 군에 있는데 군에서 군청 소재지가 있는데 읍이 군청 소재지. 군에서 그나마 개발되는 데가 읍이라고. 그러면 도시, 지구단위, 동읍은 전부 다 뭐라고요?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 목적인 지역은 건축법에 전부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지, 여기 이렇게 도시도 아니고, 화이니까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면, 뭡니까? 얘들은 순수하게 리입니다, 리. 무슨 면, 무슨 리. 위지, 면, 토수리, 리. 얘는 어떤다고요? 순수하게 얘는 보전 목적인 지역이다.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일부를 안 쓰게 했다. 일부를 배제한다. 일부. 그럼 배제되는 일부 규정이 뭐냐? 6개를 얘를 좀 알아야 된다. 1번부터 4번까지 뭐라고? 전부 다 도로. 보존 목적인 지역은 도로 정비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도로 정비가 안 되는데 도로에 관한 규정성이 있죠. 안 맞아요. 첫 번째 도로와 대지의 관계. 즉 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축물 건축한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잡혀라. 이 제도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로의 폐지나 변경 이거 안 쓰고,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방화지구 구경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도, 관, 농자 중에서 방화지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방화지구는 저기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관농자에 방화지구 없어요.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주거기타, 상업공업, 녹지, 이배. 이건 어디서만 쓴다? 이 제도는 도시, 지구단위, 동읍만 쓴다. 도시, 지구단위, 동읍. 이걸 알아야. 지금 32번 문제는 기출문제. 3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로서 동읍이 아닌 적은 건축법상 대지분할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리죠. 여기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리로서 지구단위도 아닌 계획관리에서
동업이 아니면 뭐 안 쓴다고요? 대기 분할자는 적용을 안 합니다. 3번은 맞는 말이요. 4번 지구 단위가 아닌 계획과에서 동업이 아닌 적은 건축선에 관한 규정. 건축선 규정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맞는 말이요. 5번 지구 단위 아닌 계획과에서 동업이 아닌 적은 건축법상 용적률 적용한다. 용적률 적용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적률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전국도 어디든지 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 안 쓴다면 그 땅이 대한민국 최고 좋은 땅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번은 엉터리고. 33번입니다. 33번 건축법령 적용 틀린 거 1번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적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한다. 얘기. 지구단위면 그게 어디가 됐든 건축법 모든 거 다 씁니다. 5. 2번 컨텔 이용한 간인 창고는 모두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5의 X요? X. 문철고 컨인데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얘가 적용을 안 하려면 똑바로 쓰는 거예요. 산업직접 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한 공장 용도로 쓰는 대지 안에 쓰면서 이동이 쉬운 게 하나다. 그랬을 때만 적용 안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X요. X고 3번 건축법은 리모델링과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을 규정한다. 당연히 리모델링도 허가받고 용도 변경 허가받고 당연히 규정합니다. 4번 가설 건축물 건축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은 적용한다 규제합니다. 5번 공용 건축물 군사형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은 적용한다 그 말은 당연히 규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44번 전 규정 적용하는 지역 바르게 고른 것은 중심상업적. 전 규정 적용해야 안 해요? 중심상업적 그 말은 곧 뭐예요? 도시적. 그러니까 4번, 5번 예선 탈락. 니은 계획관리 안에 동. 섬으로서 인구 500. 이게 지금 동이나 읍이 이거죠. 동이나 읍이 섬이면 인구 몇 명 이상이요? 500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계획관리인데 동이랍니다. 섬인데 인구 1000명이면 전부 적용해야죠.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 디귿 생산관리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지 않고 동업도 아니다. 전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러면 디귿은 빠져야 되니까 답은 2번이네. 자연환경 보전적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다. 미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격. 개발진흥이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격이면 전부 적용합니다. 답은 2번. 거기까지가 1장 총설인데 영어에 관한 사인데 영어에서는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주로 두 문제인데 첫 번째가 건축가 대수선이고 두 번째가 용도 변경이요. 건축법 적용 이것은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 이제 유학제 130페이지 갑니다. 130페이지. 자, 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첫 번째 이제 건축 입지규모의 사전결정인데 입지규모의 사전결정은 그 제도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허가 신청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 나오면은 건축주가 손해보니까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허가권자한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이 국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보는 걸 막겠다 이 얘기니까 1번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여부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가 3개 있어요. 3개. 첫 번째 허가대상 건축물은 두 번째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사전결정 신청 하이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가 3개 있어요.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건축의 심의 및 교통 영향문서 개선될 때 검토 동시에 할 수 있다. 포인트는 앞에만 싹 빼버리고 그냥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동시에 몰라도 뭔지를 몰라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세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다. 다 읽지 말고 사전결정 대상이 환경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하냐. 협의는 환경부처장하고 협의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네 번째, 사전결정 신청 받았으면 결정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공고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통지.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의제되는 게 4개 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개, 산, 농, 하. 개발행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개, 산, 농, 하. 왜 4개 한 걸로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합니까? 15일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협의는 며칠이고? 30일이고 입지 규제는 10일이고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받으면 20일인데 유일하게 건축법만 15일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7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게 사전결정이고 두 번째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본래 의미 학문상 강학상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가 뭡니까? 금지를 해제하는 거. 이게 본래 허가입니다. 금지를 해제하는 거. 금지를 달리 표현하면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거. 이게 본래 의미 허가예요. 첫 번째 법률행정 행정이고 명령적 행정행정 형성적이다. 명령적이 뭐라고요? 명령적 뭘 보고 명령적 그랬어요? 네? 형성적 명령적이 의무라니까. 의무 형성적은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게 뭐라고? 명령적. 건축허가는 권리가 아니라니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의무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거. 명령적이지 형성적이 아니요. 쌍방적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허가 안 해줘. 내가 신청해 해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대적 금지 해제지. 절대적 금지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대물적 사물에다가 허가해 주는 것이 사람 보고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어쩐다고? 일신전속이 아니니까 타인에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이전이 된다고. 적법 요건이냐 유효건이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면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하죠. 유효하지만 위법 행위로서 처벌받죠. 처벌. 허가를 받아야 적법한 행위다. 적법 요건인지 유효 요건은 아니고. 기속이냐 절약이냐.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해야 되고 법이 정하는 기준을 못 갖추면 불허가를 해야 돼요. 허가권자한테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속이고. 요식이냐 불요식이냐. 요식이고. 수익적이냐 부담적이냐. 수익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이지 의무를 주는 부담적이 아니다. 이중효과적 법효적이 된다. 이중효과적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수세미하고 철수세미하고 누가 더 강했어요? 그런 거 생각해야지. 그런 거 이중효과적 하면서 수세미 설명해 줬어요. 허가권자입니다. 중요하게 암기하되어 건축하거나 대순할 때는 특자재 시군구 허가받는다.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허가받습니다. 다만 그 지문 나오니까 그런 지문을 익혀야 돼요.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에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허가받는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에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광역시 허가받는다.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그 지문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에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장 허가받는다. 광역시장 허가받는다. 그런 지문을 좀 익혀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원칙은 특자재 시군구 기초입니다. 기초.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행 허가하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원칙적인 허가권자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장을 허가한다. 첫 번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두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그 말은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친 것은 누가 한다고? 군수, 구청장 해라. 단 심의에서 뭐가 또 제외된다?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다니까. 초고층은 또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 한다. 초고층이 뭡니까? 예, 초고층은 50층 이상, 200m 이상. 그든 특별시장, 광역시에 또 허가한다 이 얘기고. 넘겨보게 되면 이제 3번 허가 절차입니다. 1번 허가 신청 제출할 때. 허가 신청할 때는 좌우지간 우리가 문제 풀다가 뭐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 첨부한다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첨부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99.9%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99.9%는 이러이러한 서류 첨부한다 그러면 첨부서를 써가지고 물어보지. 첨부서류가 아닌 거 써가지고 물어볼 때 여태까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좀 더 문제 풀할 때 건축법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허가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2번 허가권자를 허가하고자 할 때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식적인 거지만 그런 질문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자, 도지사 사전 승인. 도지사 사전 승인 21층 이상. 1번 읽기 전에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 걸 도지사는 승인합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하나 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된 중축을 함으로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심의 거층은 제외한다. 근데 또 제외한다 해서 초고층은 또 다시 제외하니까 초고층은 또 다시 도지사가 승인한다.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보호. 2번, 3번의 차이점은 뭐냐?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규모를 보고 3층, 1000 이걸 보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규모가 없으니까 용도를 보고 위락 숙박을 보고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1000 그걸로 함정 쓰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용도를 함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의사 지정 공간의 지역 안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시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 주거환경, 교육환경의 도의사 지정 공간의 지역 안에는 위락 숙박.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암기야 문제 풀리고 3번 건축과 불허가 처분 이런 제도 있다는 거 말하면 돼요. 허가권은 다음 각과 해당하다면 이 법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락 숙박이 확 건너뛰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의 심의 거쳐 허가 안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적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상습 침수, 허구한 날 물에 잠긴다. 상습 침수 되는데 지하층 등의 일부를 거실이나 주거용 쓰는 게 부적합을 인정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4번 공용건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게 공용건축물. 자기네들끼리는 행정청끼리는 허가신고 그런 말 쓴 게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할 때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그 기관장의 허가권자와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래야죠. 그런 공용건축물은 공사 끝나도 사용승인 안 받습니다. 사용승인 안 받고 그냥 공사 끝났다 공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4번 건축 허가 효과, 건축 허가 효과 금지해졌죠.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 금지가 풀리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를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건축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취득 아닙니다. 권리 취득은 뭐라고요? 타인 토지 출입 허가, 특허가 권리 취득이요. 타인 토지 출입 허가는 특허 그랬죠. 권리를 취득하는 거. 건축 허가는 건축 금지 하지마. 허가를 받게 되면 하지마가 없으니 금지를 해주는 것이지 권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허가 등의 의지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에서 허가받거나 가로는 신고도 신경 써요. 신고. 건축법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거 본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특히 잘 나오니까 신경 써야 돼요. 소방 빼고 다 있고. 왜 받은 걸 봅니까? 그러면 허가권자 그쪽기관장과 협의했다. 며칠 내? 15일. 자, 건축 허가 등 제한 아주 잘 나고 올해 또 100% 나온다. 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허가 등 제한인데 자 허가 등에는 허가 제한 착공자냐 허가 제한 착공자인데 국장은 국토개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조정, 환경보전, 국민개선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허가한 건물 착공 제한. 국장은 누구의? 허가권자의 시군구 그릴 말고 허가권자의 허가한 건물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가 뭐냐? 국토관리상 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러니까 국장은 그 말 대신에 국토관리상 필요하면은 허가권자 허가하면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고 나면 5 그래야 되고. 두 번째,
자, 주무부 장관님, 국방, 문화존, 환경보존,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 장관들이 누구한테 요청하겠어요? 당연히 국장한테 요청하지. 그러니까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권자의 허가금의 착공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돼요. 꼭 국장을 안 쓰도록 판단하라고. 두 번째, 시도가 하는데 시도에서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시도 그 말 대신에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시군구의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오입니까 했습니까? 오지. 이러면은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허가권자 허가나 허가금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오의 X요.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허가권자의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다. OX. X해야지, X 그것은. 시도의사는 허가권자 허가자이다. 시도의사는 누구죠? 시군구. 시도의사는 시군구. 시도의사 그 말 대신에 지역계획상 그러면 뭐가 붙더라고? 시군구 허가를 제한하지. 지역계획상 어떻게 허가권 허가냐? 허가권자는 누구도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는데. 그 연결을 좀 잘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시도의사가 시군구청장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일단 먼저 제한하고 국장에게 보고받는 국장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암기해야 되고 2년 이내 연장 1회 1년이고 4번 공고 4번에 1번 4번에 1번 때문에 얘는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시민은 상식인데 건축법에 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없지만 신설했으니까 포인트는 건축인의 시험이 당연하지인데 뭐가 생겼어요? 주민의 의견 정치 신경 써야 돼요. 분명히 답을 하니까 주민의 의견 정치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도 신경 쓰고요. 국장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하면 다른 때 같으면 국장 시도가 제한하고 공고하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일반 열람 이러고 나올 텐데 여기는 안 그래요. 국장의 시도가 제한하고 제한했다는 사실을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어쩐다? 공고한다. 함정 쓰기 딱 좋으니까 잘 잡아놓고요. 6번 건축 허가의 취소입니다.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몇 년? 1, 3, 2 암기하네. 1, 3, 2 1, 3, 2 허가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공장인데 넌 3년 나는 공장인데 농지에서 허가받는데 너 2년. 왜 농지는 2년이에요? 네, 농지법 가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하면 2년 내 착수하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맞춰야 되니까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농지에서 공장 허가받으면 2년 내 착수하면 취소 하이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년, 3년, 2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인데 가면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중요합니다. 중요. 3번 건축신고 얘도 중요해요. 건축법이 몇 문제 나와요? 7개 나와요. 7개. 우리 목표는 몇 개예요? 4개. 1장, 2장만 잘 잡아도 4문제를 맞죠. 1장, 2장만 잘 잡아. 중요한 게 담을 있으니까. 건축신고도 아주 잘 나와요.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뭐냐? 원칙은 뭔데? 허가 대상인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해라.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그럼 이제 신고 대상 이건 암기해야지. 잘 나와요. 좌우지가. 바닥면적계 80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인데 바닥면적계 80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인데 단 3층 이상 건축물은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두 번째,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 관농자에서 도시 빼고 관농자에서 3층 미만과 200 미만의 건축물 신고인데 단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방제 붕괴 위험 지역은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받아라는 얘기고. 3번 대수서입니다. 대수선 그럼 허가예요. 근데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물 대수선은 신고. 4번 대수선이 또 나왔는데 주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대수선이 또 나왔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아까 대수선에 9개 있죠. 9개 있는데 1번부터 6번 원래 대수선은 이랬죠. 증설 또 해체 또 수선 변경 그랬는데 얘요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수선 내력변면적 30 이상 수당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 3개 이상 수선, 지붕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바닥 또는 벽을 수선, 주기단 피난에 대한 특별 변화들 수선. 그 6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3층 이상 2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이 얘기입니다. 그 3번, 4번 구분 잘해야 돼요. 3번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모든 대수선은 신고고, 4번은 설령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6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다 이런 얘기고, 5번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써는 게 좋아요. 도시 또 지구단위 또 방제 붕괴 쓰는 게 좋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2번에서 관농자 안에서 몇 층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이 뭐라고 신고라고. 근데 단해가 지구단위 빼고 붕괴 빼고 방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가 빠졌잖아요? 도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구단위, 붕괴, 방제를 하더라도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면적 100 이하면 신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높이 3m 작년 시험에도 그게 나온 거예요. 3m 이하 범위의 증축. 7번 얘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정하는 거. 8번 7번은 길어서 안 나오는데 8번은 짧아서 잘 나와요. 8번은 왜 짧습니까? 길어버렸는데 도시지역에서 2층이 아니고 500이 아닌 공장 이름은 짧아져. 또 지구단위 산업 유토병에서 2층이 아니고 500이 아닌 공장 이름은 짧아져. 또 산업단지에서 2층이 아니고 500 공장 확 줄여 만들 수가 있다고. 9번 농수산업 읍면적에서 200엔 창고 444 축사 작물재배사는 400이야. 암기지 절대 이해가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4번 허가신고사인 변경입니다. 변경 새로운 행위다. 변경 새로운 허가받거나 신고한 변경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다시 허가권이 허가받거나 특자도 신고합니다. 거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변경이 허가해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 약계 85 초과하는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 약계 85 초과하는 증축 개축이면 변경 허가받고,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 약계가 85 이내인 변경 뭐하고 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건축물은 변경 후 연면적이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규모 이하면 신고하고, 디귿 좀 신경 쓰고 건축 중 명의 변경도 신고하고. 가설 건축입니다.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서는 도시계 시설 부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기억해야 돼. 도시계 시설 부지 가설 건축물은 허가. 그것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 이렇게 도로가 설치되면 도시계 시설 결정곳이 되면 도시계 시설 부지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도시계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시계 시설이 아닌 건축물 공장 설치해서 뭐 하지 마라? 허가하지 마라. 개발할 수 없다. 단 시설 결정고시하고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2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뭘 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하는데 단계별 집행을 미수립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시기가 미정이다. 언제 할 줄도 모르겠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을 했다. 왜 단계별이래요? 왜 단계별의 말 써요? 1단계, 2단계 두 개가 있으니까. 몇 단계가 아니면 1단계가 아니면 1단계가 아니면 몇 단계요? 2단계지. 무슨 얘기입니까? 3년 후에 한다. 이러면 뭐 해준다고? 허가해준다. 허가하지 마라. 허가해주라. 이런 조건 허가해주라. 무슨 허가해주라고? 하나, 둘, 셋. 첫 번째,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가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국계법 64조예요. 이 선 딱 넘으면 이제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두 번째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러면 이 허가가 어디서 나온 허가가? 여기서 나온 허가다. 이 허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어디에서?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쪽에서. 그리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은 국계법 64조에 적합하고, 이게 국계법 64조 이거.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이 미수리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 수립됐는데 1단계가 아닐 때 그러면 어쩐다? 허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3층 이하로서 3층 이하일 때 허가한다고 4층 이상이면 허가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3층 이하일 거 이거 같다 4층 이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못 알아먹어요. 3층 이하이면 허가해준다 그 말이나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해준다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 3층 이하일 것 그러면서 이제 시설 부지에서는 허가인데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그러니까 몇 층 이하라고? 3층 이하라고 전치 기간은 몇 년이네? 3년 이내 왜 3년이요? 왜 3년이요? 아 여기가 3년 있으니까 기준 따라야 되니까 1단계 2단계 기준 쓰니까 3년 이내 연장은 됩니다 연장은 세 번째 전기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시설 설치 공급을 요하지 아니할 것 네 번째 공동대 판매 운수 등 분양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 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 축조 신고인데 허가 대상 외입니다 허가 대상 외 시설 부지 안쪽에 허가니까 박종은 그러면 신고지 그러면 허가 대상에 재법권 흥행 전람이 엄청나게 많아 이것은 허가 대상 외에는 전부 다 뭔데 신고인데 전치기간 몇 년이다? 3년 이내 작년에 시험 볼 때는 2년 이내 올해 시험 볼 때는 3년 이내 3년 이내로 합니다. 자 기간 만료 통보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인데 자 이게 지금 전치기간은 둘 다 3년 이내인데 기간 만료 통보 연장 이게 특자조 시군구청장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이 끝나간다. 니꺼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끝나간다. 30일 남았다. 연장 된다 안 된다 알려주면 연장 받고 싶은 사람은 허가 대상이면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이면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신청하면 연장 받아줍니다. 그게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6번 이제 공사 절차인데 첫 번째 건축 신고 혹시나 10년 가면 지문 하나나 10년 가면 지문 하나 건축허가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에 허가받은 건축주는 공사계획 신고한다 이걸 보고 착공 신고 그럽니다. 넘어갑니다. 2번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은 이게 공사하다 중단되는 많죠. 흉물 많죠. 그러면 어떤답니까?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미리 어쩌자? 돈 받자 돈 받아가지고 하다 멈추면 야 보기 흉하니까 좀 보기 좋게 가려라 안 가려 그 돈을 대신한다. 이래서 이제 안전관리 예측을 맡기게 하는데 포인트는 3개만 딱 찍어요. 연면적 얼마 이상? 1000 이상 뭐 할 때?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 몇 프로? 1% 연면적 1000 이상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 1% 이해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항상 돈 맡길 때 공적 주체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적 주체 맡기는 것이 공적 주체가 왜 멈추겠습니까? 하다가 망하니까 부도나니까 멈추지. 그래서 돈 받는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내용은 상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공사 감리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독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건축하느냐 설계 도면을 건축하느냐 자재를 똑바로 쓰는가 감리하는 자가 감리자인데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합니다. 감리자는 그 감리자 의무해가지고 감리도 10년 가면 지문 하나 나올 것 말까 중요하잖아요. 감리자가 감리 업무 수행하다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한테 위반됐다 알려주고 시공자한테 이거 위반됐으니까 다시 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근데 시공자가 시정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된답니까? 공사 중지하세요. 중지 안 하면 허가권자한테 보고합니다. 자, 감리하는데 얘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도면하고 다르게 건축하면 건축자한테 알려주고 뭐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철거하고 재시공하세요. 근데 얘가 철거 재시공 안 하면 어쩌세요? 공사 중지하세요. 중지 안 하면 어쩐다?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건축에 발견되면 건축자한테 위반됐다. 도면과 다르게 건축한다 알려주고 위반된 건 어쩌고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설계 도면과 다르게 해서 어쩌고 철거하고 재시공하라고 요구하고 시정도 안 하고 재시공도 안 하면 어쩐다. 중지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어쩐다. 허가권자 보고하면 그 다음 조치는 허가권자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고. 감리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 공정이 일정 부분에 다다르면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건축주에게 줍니다. 건축주. 그러면 건축주는 이제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감리 보고서는 누구한테 준다? 건축주. 사용승인, 준공검사, 옛날 말 준공검사, 사용승인 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딱 세 가지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협의 대상인 건축물, 아까 말했던 공용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건축주는 공사 완료하고 하나 내지 두 동 이상이면 동별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 사용자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가 있을 때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에 사용자에 신청한다. 첫 번째, 기억 누구한테 신청하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언제 하냐? 언제? 공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나 내지 두 동 이상 건축하면 동별 끝났을 때 동별로 사용자 신청도 가능하고, 세 번째,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도를 첨부하고. 그럼 2번 이제 사용승인 신청 받았으니까 허가권자는 기간 내에, 기간은 7일,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줍니다. 다만 절에가 정하는 건축물을 검사하지 않고도 사용승인서 줄 수 있습니다. 2번, 건축주는 사용승인 얻어놓고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사용승인서 받고 쓰라, 받고. 단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미리 쓸 수도 있다 그랬고, 이랬을 때 임시 사용승인은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이 되지만 뭐가 없다? 기간과 횟수는 없다. 기간과 횟수는 없다. 대형 건축물에 지금 제2 롯데월드 생각하면 돼요. 저 준공 언제 되는가? 웬만해서 10년 안에 준공 안 나와요. 계속 임시 사용승인 계속 쓸 뿐이지. 대형 건축물이나 안바공사 등으로 공사기간 긴 건물에 대해서는 어쩐다? 기간 연장해 줄 수 있다. 연장을 하는데 기간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대지가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사용. 조금이라도 부적합하면은 임시사용승이 안 나와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췄을 때만 나온다는 얘기고. 세 번째 뭐냐? 자,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공사가 끝나면 1월 말쯤에 공사가 끝났어요. 나무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가지고 죽으니까. 공사 안 끝났으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사용승인 해주면 안 돼요. 그 대신 쓰라고 해야 돼. 쓰라고. 사용승인은 안 해주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허가권자가 제정하는 시기까지 나무 심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니까 잠시 쉬고 문제 봅시다.